구독 안 하면 도미 우리들 구독 꼭! 작가님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자, 요 몇 년 사이에 좀 안 좋은 소식들이 있었고, 특히 이제 올해 하반기에 이 웹소설 업계와 관계된 대기업들이 사업을, 특히 플랫폼 서비스를 너무 많이 포기했어요. 그 즐거운 크리스마스여야 하지만 폭망 내용을 오늘 하나하나 왜 망했나, 왜 그랬는가, 어쩌고 있는가, 이런 내용을 이모저모 살펴보게 될 것 같아요. 댓글 영상 끝까지 보시고 달아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제는 카카페로 가보겠습니다. 카카오 페이지가 요 몇 년 사이에 연재 관련 사업을 2개나 접었어. 요거는 기업의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죠. 카카오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시작하면 오래 기다리지 않는 타입이에요. 예산은 꽤 볼륨 있게 잡아주는 것 같아요. 근데 수익성이 확실하게 나오지 않으면 너무 빠르게 킬하는 타입으로 분석이 됩니다. 이거는 뭐 산업 현황 분석하는 분들이 다 얘기하는 내용인데, 이게 카카오 페이지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인 거예요. 채팅 소설은 다른 어플을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카카오 페이지 안에 집어 넣었었어요. 채팅 소설은 채팅 형식을 기반으로 한 멀티미디어형 스토리 콘텐츠를 회차로 잘라서 연재하는 서비스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문이 거의 없고 내레이션 아니면 대화 형식으로 채팅, 카톡 형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근데 사실 이 채팅 소설 형식 자체가 다른 작은 기업, 채팅 소설만 올리는 전용 플랫폼, 그쪽 그 작은 기업의 벤치마킹이긴 했죠. 그런데 카카페는 단순히 이 카톡 느낌으로만, 채팅으로만 진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음악도 넣고 그림도 넣고 배우들 연기 영상도 넣고 이런 식으로 정말 멀티미디어를 넣은 거예요. 되게 이제 호기롭게 이런 어떤 형식, 장르, 분야를 만들고자 했던 거예요. 이 채팅 소설 서비스가 2022년 하반기에 겨우 오픈을 했는데 2023년 7월에 종료했어요. 즉 10개월 만에 정리가 됐습니다. 실은 제가 여기에 조금 엮여 있었어요. 론칭을 준비하던 기간에 그 사업부에서 조언을 해달라고 하셔가지고 조언도 해주고 작가도 좀 연결시켜주고 신인진 작가들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좀 연결도 시켜주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걱정과 우려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지켜보면서. 근데 결론적으로 제 걱정과 우려는 다 맞아 떨어졌어요. 좀 애석한 부분입니다. 카카오 페이지의 이용자는 웹소설 아니면 웹툰을 보는 사람들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장르야. 웹소설, 웹툰을 많이 보는 독자들이 선호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우리 웹소설 얘기만 합시다. 그러면 웹소설 메이저 장르가 뭡니까? 남성향, 판타지, 현판, 무협. 그리고 여성향에서는 로판, 현로, 비엘. 뭐 이렇게잖아요. 그럼 카카오 페이지에서 웹소설 보는 독자들이 선호하는 장르도 결국 그냥 이거예요. 근데 채팅소설 파트에서는 스릴러를 밀려고 했어요. 웹툰 쪽은 또 스릴러가 좀 되잖아요. 공포, 호러물도 잘 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특히 다음 쪽 웹툰 스릴러 장르가 잘 되고, 그러니까 카카페 웹소 쪽에서 뜨지 않은 장르를 이 코너에서 밀어보자,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치만 스릴러 독자는 카카페에 없는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에서 밀고자 하는 거와 수요가 있는 거는 완전 별개잖아요. 즉 결국에는 제작할 때 신경은 스릴러에 다 써놨는데 실제로 조회수는 로맨스만 나와. 이게 너무 큰 문제였고, 여기 우리 라이브 채팅에도 말씀하셨죠, 민지님이. 대화 보기에는 답답해서 보다가 말았다, 이렇게. 자, 이 말이 명백한
실패 원인 중에 하나라고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채팅 소설은 웹소설, 즉 텍스트만으로 이루어진 파일보다 속도가 느렸어요. 그리고 웹소설, 웹툰 독자들은 내용의 재미 당연하죠. 근데 길이가 긴 걸 좋아해. 우리는 길이가 긴 걸 좋아해. 분량. 그리고 여기에 뭐 별 멀티미디어 딱히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재미있는 걸 많이 길게 보고 싶을 뿐이야.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뭐 김수현, 김지원, 유연석, 최수빈 이런 배우들 쓸 거 아니면 신인 배우들 목소리, 신인 배우들 연기 솔직히 아무도 관심 없잖아요. 그 멀티미디어가 예산은 엄청 써야 하는데 그걸 막 오디오 만들고 뭐 음악 깔고 이런 거 다 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예산은 멀티미디어가 엄청 잡아먹어. 근데 독자를 유혹하는 요소는 정작 아니었던 거예요. 그쵸. 글자를 좋아하는 사람은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그 글자가 재밌게 진행되는 게 가장 좋아. 우리에겐 너무 다행인 일이죠. 마지막으로 당시 제가 정말 아쉽다고 생각했던 점은 표지. 종이책 소설 표지들 보면 막 엄청 예쁘다. 이거가 아닌 경우도 많잖아요. 그 스토리 내용에 비해서 이 표지, 그 일러스트나 그런 그래픽이 좀 너무 좀 뭐랄까 섬뜩하거나 기이한데 이런 것들도 은근히 좀 많고 그런 것들이 이게 다른 장르한테는 괜찮을 수 있습니다. 제 눈에 솔직히 아마추어 같은 표지로 느껴졌던 기억이 있어요. 그 채팅소설 코너에서. 그 웹소설 보는 독자들은 그래픽이든 일러스트든 너무 눈이 높은 상황이잖아요. 우리는 진짜 다 눈이 높아. 우리는 지금 전 세계에서 최고퀄의 표지를 보고 있어요. 이 업계 독자들이. 우리가 그거 만들고 있고, 우리가 그거 보고 있다고. 전 세계 통틀어서 우리 일러스트가 가장 고퀄이에요. 우리 그래픽 표지가 가장 고퀄이라고. 이거는 그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거예요. 심지어 웹툰 표지랑도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웹툰 작가들은 표지를 기준으로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달라. 웹소 표지가 더 완전 진짜 집약된 이 재능이 집약된 그 그림 완성본이란 말이에요. 이 독자들에게 이 채팅 소설 표지가 솔직히 너무 약했어. 그래서 저는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가장 크게 걱정이 됐고 그래서 여러모로 걱정이 너무너무 되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해당 서비스를 그렇게 냅다 1년도 못 기다리고 그냥 바로 종료를 하는 상황이 되었죠. 이거는 이제 카카오 전체의 사업적인 측면 그리고 그 이제 적자 영업 이익 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하기 위하여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하여 이제 여러 사업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같이 이렇게 좀 낀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웹소설 자유연재 플랫폼 카카페 스테이지를 접겠노라며 불시에 공지를 올렸죠. 스테이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끝까지 거의 유일하게 희망을 놓지 않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최근까지 제가 강의할 때도 그러니까 이제 그 공지가 뜨기 전까지 어쨌든 물론 공지 뜬 시점과 그 제가 말한 시점에 좀 텀은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제가 어쨌든 말은 했어요. 여기 있다 이렇게 말은 했었어요. 제가 왜 끝까지 희망을 놓지 않았느냐. 어쨌든 카카오 페이지라는 거대한 유통 플랫폼과 밀접하게 이어져 있고 또 같은 기업이고 시인 작가를 위한 서비스 정책이 여기서 발굴해서 저기로 보낸다. 이 의지가 너무 강력하잖아요. 그리고 조아라가 지금 예전만큼 그렇게 막 활활 타오르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걸 대체할 만한 곳이 어디인가? 가능성을 봤을 때는 스테이지가 되지 않을까? 예측보다는 희망사항이었죠. 그런데 여기도 공모전 빼고는 너무 조용한 거야. 물론 톡소다만큼 조용하진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대치에 비해 너무 조용한 거야. 참 신기한 점이 비교하자면 네이버 챌린지 리그는 안 된다 하면서도 독자도 많고 올리는 작가도 많아.
이게 북적북적한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실시간 순위도 계속 바뀌고 뭔가 막 베스트 리그도 계속 뭔가 올라가고 막 이런 분위기가, 이 북적북적한 느낌이 중요하거든요. 자유연재 플랫폼에서는. 네, 돈이 되든 안 되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서 이 챌린지 리그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스테이지는 아니야. 독자는 부족하고 작가만 있는 거야. 근데 뭐 작가가 막 그렇다고 엄청 많은 것도 아니야. 이 북적북적한 느낌이 스테이지는 없었다. 작가로서 느낄 때 스테이지의 가장 중요한 장점이 스테이지에서 발굴된 작품이 카카페의 기무로 들어갈 수 있다. 카카페 기무 그를 갑자기 단어를 까먹었어. 뭐라고 말해야 되지? 장담이 아니라 장담이 아닌데 거기서 발굴이 되면은 카카페 기무 확정이다. 되게 큰 메리트였는데 이게 이제 기무 가기 전에 스테이지에서 연재 다 하고 가야 돼. 이것이 스테이지를 키우기 위한 전략이었겠죠? 근데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절대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유료화할 수 있는 퀄리티의 작품은 무료 연재에서 발굴되는 즉시, 즉 계약하는 즉시 무료 연재를 멈추고 유료로 옮겨가는 게 올바른 진행입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A 사이트에서 공짜로 끝까지 볼 수 있는 작품을 누가 B 사이트에서 돈을 주고 보겠어요. 어느 독자가 그러겠어요. 생각보다 많이들 착각하시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기업에서 정책적으로도 조금 착각을 하신 부분인 것 같아요. 조아라에서 선짝을 만들어서 계약 후 끊고 간다. 이게 이제 원성이 자자했잖아요. 이 부분 때문에 조아라가 사실 타격을 받았죠. 조아라 이용자들이 되게 짜증나잖아. 우리가 봐줘서 이게 인기를 끌면 계약을 하자마자 그냥 다 딱 끊고 바로 그냥 카카오페이로 가버리니까. 원성은 무료 독자들의 원성이고 진짜 그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료로 봅니다. 여러분의 작품을 사랑하는 사람은 유료 플랫폼에 있어요. 미안한 얘기지만 그래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쫓아오고, 콘텐츠 사업이라는 거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콘텐츠로 돈 벌려고 지금 이 날짜에 크리스마스에 북마녀의 잔소리를 들으면서 글을 쓴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시장에서 어차피 남성의 웹소 장르는 문피아가 다 먹었잖아. 이게 솔직히 안 바뀔 것 같아. 물론 노벨피아 있죠. 근데 이제 15분 기준으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남성의 웹소 장르는 문피아가 다 먹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스테이지는 여성향을 노려야 하는데 지금 또 미묘한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여성향 장르, 특히 로판이 슬그머니 투고를 받고 있죠. 특히 카카페 쪽 관련 출판사, 연담 등등 조아라 연재에서 벗어나고 있어요. 조금씩. 이 분위기가, 이게 되게 미묘한 게 다 연결돼. 그래서 이 분위기 역시 스테이지의 침체에 영향을 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래는 조아라 연재에 무조건 선작 이만큼, 투배 얼마큼 이거를 무조건 했어야 된다라는 그 암묵적 룰이 로판이 슬그머니 투고를 받기 시작하면 그게 깨져버리는 거잖아요. 특히 되게 여러분이 좋아하는 출판사들이 투고를 받아버리면 왜 굳이 조아라에 해? 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조아라 연재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어요. 여성향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 스테이지 입장에서는 너무나 타격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동향이 스테이지에 바로 되게 크게, 특히 올해 되게 영향 크게 줬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깝게도 악영향이었죠. 근데 되게 이게 좀 미묘한 거는 서로 카카페잖아요. 서로 카카페가 발목을 잡은 약간 그 느낌이 돼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사실 조금 들긴 해요. 근데 뭐 무조건 카카페 쪽 출판사만 투고를 받는 개념인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시장 전체 분위기가 조금씩 그렇게 가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조아라가 완벽하게 지금 죽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여러 장르에서는 현로 빼고 BL, 로판에서는 조아라가 그래도 먹어주는 곳이죠. 자유연재 기준으로.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요. 자유연재 플랫폼과 이 유통만, 돈만 내고 보는 쪽 출판 유통 플랫폼은 확실하게 구별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를 구별하셔가지고 이해하셔야 됩니다.
오늘 영상은 라이브 편집본이었는데요. 그래도 마지막 인사는 해야겠죠? 그럼 금마녀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이 종이 울리면 당신은 글을 쓰러 가게 됩니다.